거 보시면 무조건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특별히 예약이 되는 게 아니면 저는 해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보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장난 언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아실걸요? 봄의 교야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노래. 거기서 나오는 혹시 부부시고 부부세요?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여기는 애 대기도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서 했던 건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두 분이 각각 첫사랑 아니시죠? 첫사랑 맞아요? 각각 첫사랑은 아니시죠? 첫사랑 아니시죠? 제가 지금 사랑 붙이는 겁니까? 네, 여기는 박태준 씨의 첫사랑이었던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준 씨의 첫사랑. 네, 박태준 씨가 서성로에서 태어나갖고 개성학교를 다니면서 요 제일교회 저 뒤쪽에 보면은 신명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학교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다 가다가 그리고 제일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유인경이라고 있는데요. 그 여자친구랑 주거니 받거니 하지도 못한 진짜 가슴 속에만 담았던 첫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이 유인경이라는 친구니까 뭐 못 살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자두 같은 것도 많이 주고 했었는데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교회에 온 친구들한테 자두를 많이 줬어요. 많이 주고 했는데 그 자두를 먹고 나중에 돼갖고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이제 그 유인경이라는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라일락 꽃잎을 한번 따먹었어요. 라일락 꽃이 정말 쓰거든요. 정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라일락 꽃잎은 프랑스의 리라타임이라 그래서 라일락 축제가 있어요. 그걸 5개 잎을, 원래는 잎이 4장인데 5개 잎을 갖다가 딱 발견을 했을 때 삼키면, 그걸 삼킬 수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써서 못 삼키는 정도. 그러니까 그 쓴 걸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인내만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게 있을 만큼 그걸 들었는지 박태준 씨가 그걸 삼켜봤어요. 정말 쓰거든요. 진짜 첫사랑은 사랑은 이렇게 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유인경을 만나서 자두 잘 먹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두 잘 먹었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라일락 잘 먹었어.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유인경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죠. 그 정도로 그 친구 앞에 서면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할 정도로 좋아했던 여자친구 얘기인데 일단은 6년을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학교라 그러면 개성학교라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6년을 같이 다녀서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죠. 6년 동안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래도 한마디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졸업식 날 물어요. 이 졸업하고 나면 어디 갈 건데? 라고 박태준이 물었겠죠. 그러니까 유인경이 가만히 있다가 나 유학 갈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유학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로는 대구에 가도 유학, 대구서 부산 가도 유학이고요. 대구서 서울 가도 유학이잖아요. 유학. 근데 순간적으로 막 생각을 했겠죠. 그냥 그건 제가 하는 거지만 대구를 떠나서 유학을 가면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겠죠. 그게 또 묻습니다. 유학 가면 어디로 갈 건데? 서울 가면 따라갈까? 부산까지는 따라갈 수 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네요. 거기까지 넘기다 그러면 접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인경은 진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그 뒤로 소식을 잘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박태준 씨는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범대학을 나와서 나중에 마산의 창신고등학교에 음악교사로 가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벌써 이현상 씨는 자기 부친이 세운 학교인 마산 창신고등학교에 국어교사로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 두 분이서 수업 다 마치고 나서 저녁에 뭘 했겠습니까? 술 한잔 좀 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너는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있냐고 이현상 씨가 사실 한 2살 어린데 물었어요. 그러니까 박태준 씨가 그때 끄집어 내놓습니다. 유인경을 좋아했던 얘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현상 씨가 그래요. 내가 그러면은 가사를 쓸 테니까 너는 곡을 붙여라. 그렇게 해서 탄생한 노래가 동물생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봄의 교향하기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비발디의 사기를 들으면서도 맨날 봄만 들었거든요. 진짜. 그게 사실 클래식하고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축월하고 봄만 유행해요. 봄의 교향하기만 열심히 들어요. 네, 그러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동물생각이거든요. 어느 시기쯤 되면 이게 금지곡이 됩니다. 아시겠죠? 동무라는 말 때문에 한참 방공의 어떤 그게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금지곡이 된다기보다도 이름을 바꿔요. 사우. 참 어려운 생각사 보주자를 써서 사우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지금은 다시 찾아서 동물생각이라고 해요. 이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봄의 교향하기,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그것 때문에 여기가 청라 언덕이 있는 거예요. 아마 거의 그 청라라는 배웠네. 네, 그 풀을 청자 담쟁이라자를 써서 청라가 되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 넘어가자면 첫사랑 다 있으시죠? 첫사랑을 근데 한참 볼 수 있겠지만 근대 관광 골목 투어라는 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골목 투어라는 게 골목 투어라는 말 자체는 대구시에서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사용을 못하는 거고요. 예, 그 중에서도 요 제일 중심인 여기에 청라 언덕에 근대로 여행 중에서 이 코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코스 중에서 출발 지점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시작해서 청라 언덕, 뭐 3.1 운동길, 그리고 이상화고택, 서상돈, 계산성당, 양령시까지 이어지는 근대골목 이 코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근대골목 자체가 한국인이 봐야 될 관광 백선에 2013년도에는 7위에 들어갔고요. 2014년도에는 1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2년을 연속해가 지금 2015년도에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뭐 더 많은 순위에 올려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잖아요. 큰 전쟁이 없었는데 1950년도에 6.25 동란이 일어나게 됐죠. 6.25 동란이라는 거는 우리 동족 간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거이기도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대구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쪽에서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북쪽에서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어느 지점까지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도 하지만 거의 저 북쪽 우리 대구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다부동에서 큰 격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부동 전투에서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다부동에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23일간의 어떤 전투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지켜낸 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보면은 그게 되잖아요. 큰 도시에서 중요한 시설물 같은 걸 다 폭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 다부동에서 지켜졌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중요한 시설물들이 많이 폭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100년 정도가 된 건물들도 많이 남아있고 그때 당시에 50년도라 하면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발전을 하게 되는데 대구도 중구 여기에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있는 농가 밭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 중구를 지켜낸 게 다부동 전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구에서 대구의 중심 원도시에서 이루어진 그런 건물들도 많이 있고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고 같이 풀어내므로 해서 그 골목 투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청라 언덕은 주로 개신교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에 먼저 기독교가 전해진 거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먼저 전해졌는데 북한하고 이제 남쪽으로는 부산이 전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있고 나 뒤에 선교 기지가 대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산에 있던 선교사들이 대구에도 이제 설치할 목적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가 1883년입니다. 1883년 오시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왔을 때 양령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양령시가 이제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의 양령시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오셔서 이제 그때는 가을이었죠. 오셔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도 선교 기지로 활용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제1교회로 막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야소교회당이라는 걸 제일 처음에 짓게 됩니다. 양령시 옆에 조금 있는 그 야소교회당에 짓게 되고 야소교회당에서 나중에 내가 이제 남성전교회가 되는 거고요. 남성전교회에서 다시 제1교회로 되는데 거기서 미국 약방이라 그래서 약도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발전된 게 제중원이고요. 기독교에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게 되는 건 대부분 다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연세대 세브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중원에서 대구는 동산병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동산병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조그만하게 미국 약방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교인이 많이 되고 하니까 시세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여기가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대구로 왔을 때는 많이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감령이 다성공원 쪽에 있었습니다. 다성공원에서 봤을 때 약간은 그래도 동쪽에 있는 산이다. 나트막한 산이라는 의미도 되고 동쪽에 있는 산이라는 의미로 여기에 동산이 되는데 그 동산에 있는 이 부지를 원래는 달성서시의 문중산이었습니다. 문중산이라 그러면은
무덤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중산을 매입했다는 것도 좀 그거 좀 약간은 역사적인 게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선교사들이 요 가성서시 문중산 여기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해서 선교사 사택으로 짓기도 하고 이제 박물관 나중에 오픈을 하는 거지만 사택으로 한 10채 정도를 지었어요. 10채 정도를 지으면서 나중에 이제 점점 교인이 많아지고 교육 활동도 하고 하다가 신명여고를 지으면서 그 관이 좀 나가게 되고 특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동산병원 개원 100주년이 됩니다. 그때가 1899년도 시작해서 1999년도에 여기 박물관으로 개관을 하게 돼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게 처음에는 선교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의료 자체가 좀 미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료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교육을 많이, 저기가 교육 박물관이 되는데,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이라는 거는 학교를 지었거든요. 심야학교나 개성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지으면서 그렇게 세계를 하는데, 그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쪽에 있는 선교박물관, 그리고 여기는 의료박물관, 여기는 교육역사박물관, 이렇게 박물관을 오픈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박물관에 들어가실 수가 없고요. 선교박물관, 일단 그래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라언덕이라는 거는, 청라라는 거는 이제 박태준 씨가 처음 썼던 말로서 청라언덕이라는 게 동무생각에 나오는 청라라는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 청라라는 거는 푸를 청, 담쟁이라 써서 푸른 담쟁이가 있는 언덕이다 해서 청라언덕이라는 게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00년 전으로 약간 거슬러 가본다면은 붉은 벽돌에 푸른 청라가 막 담겨져 있고, 그때 당시로는 여기 울타리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들어가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항상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 멀리서 봤을 때도 동산이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멀리서 봤을 때 저기는 붉은 벽돌도 있고 푸른 담쟁이가 막 올라가고, 그리고 뾰족뾰족한 탑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어린 친구들한테는 약간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게 오면은 우리들이 뭐 한국 분들한테 뭐 초콜릿 기분이라 그러면은 막 달라고 얘기하면은 준다고 얘기했듯이 여기 선교사분들도 그렇게 마음이 좋으셨대요.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초콜릿 달라 그러면 초콜릿도 주고, 사과도 키워서 나눠주고요, 자두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밑바탕이 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가면은 일회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때 벌써 이제 헬렌 켈러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헬렌 켈러가 1836년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왔을 때 헬렌 켈러는 마음으로 보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마음으로 봤을 때 벌써 여기는 성지가 될 걸 미리 아셨다고 해요. 내가 여기는 정말 낙원이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때부터 알게 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팽창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의료 활동을 하고 교육 활동을 하면서 팽창하게 된 그 성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청라언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셔서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한번 쳐다보시죠. 네. 아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저 뒤에는 사과나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사과나무가 세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지금은 기후가 워낙에 따뜻해져서 사과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청송으로 올라가고 영천으로 올라갔는데, 그 전에 옛날만 해도 대구에서 사과, 능금아가씨 이런 식으로 대구는 많이 했거든요. 대구에 사과가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되는 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면서 그 과일나무를 여러 가지 갖고 왔어요. 과일나무를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다 안 되는데 사과나무가 됐어요. 그때 당시로는 이제 우리로 치면 능금인데, 능금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를 갖고 왔는데 이 땅하고 잘 맞았던가 봐요, 사과나무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모래 땅에 이제 잘 자라더라. 모래 땅에서 잘 자라는 과일이라 그래서 이름이 사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나무를 접목을 시켜서 사과가 열리면은 거기 오는 어린 친구들한테 사과도 막 나눠줬다 그러거든요. 저기 지금 보시면 그 사과나무가 별로 안 튼튼해요. 예, 저 성형외과 막 정형까지 했고 세면까지 막 발랐는데 별로 안 튼튼하기 때문에, 원래 원목은 아니고요. 원목에서 자식나무예요. 자식나무인데 원래 사과나무의 수명이 한 60년에서 7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죽었고, 거기서 난 아들나무가 저건데
조교도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죽으면은 이제 그 사과나무의 원 전통이 끊어질까 싶어서 요 밑에 3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대구가 사과라는 게 유명했던 걸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사과나무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능금이라는 게 있지만 사과라는 걸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저 사과나무로 인해서. 저 뒤에 보면은 허물어진 담장이 보이고요. 허물어진 저 담장이 전국에서 담장 허물기를 했습니다. 담장 허물기를 했는데 대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대구가 보수적인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동네로서는 삼덕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덕동에서 이제 주택에서 담장을 허물었는데 큰 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허문 데가 동산병원이에요. 동산병원에서 가장 먼저 허물었기 때문에 그것도 잊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저 허문 저 담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전시를 해 놓은 거예요. 저기 종을 달아놓은 거는 이제 기독교에서 대표하는 종소리가 널리 퍼져나가서 이 동산 언덕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기독교가 멀리 퍼져나가라는 의미로 저기 종을 하나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여기 선교박물관이 되는데, 이 선교박물관, 의료박물관, 교육역사박물관, 세 박물관을 오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벽돌집에다가 위에 기와가 얹혀져 있죠. 기와가 얹혀져 있는 게 약간 색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극대화적인 표현을 하자면, 외국인이라 그러면 파란 눈에 건발, 뭐 그런 정도가 될 거잖아요. 그런 선교사들이 와서 무슨 말이라도 하나 붙이려 그러면 좀 이질감이 느껴져서 쉽게 다가서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집을 지을 때, 이게 물론 선교 활동이 목적으로 다 처음부터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사택으로 지었긴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쉽게 조금은 가깝게 다가가고자 저 기와를 벽돌로 하고, 기와를 이제 우리 전통의 양옥, 한옥에 그 기와를 섰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시게 되면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경상감명이라고 있습니다. 천안이면은 충청도잖아, 그죠? 충청도는 왜 충청도인지 아세요? 아시는 대로 해설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충청도라는 거는 충주와 청주의 합친말이에요. 그리고 경상도라는 건 경주와 상주의 합친말이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합친말인데, 조선시대 때 그 팔도를 나누었을 때 그 많은 도시 중에서 왜 하필이면 충주와 청주를 합치고 경주와 상주를 합치고 전주와 나주를 합쳤냐면, 여기에서 주자라는 고을을 뜻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의 도청 소재지에 해당할 수 있는 감령이 있던 자리예요. 감령이 충주에 있었고 청주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합쳐서,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경주와 상주에 있던 감령이, 그전에는 임진왜란 전에는 경주에 있었고 상주에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주보다는 대구가 훨씬 더 유명하지 않은 동네. 그리고 상주라는 거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가르는 그 불개선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주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상주에 있던 감령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전에 잠시 여기서 있었습니다. 다전공원 자리에 있었었는데, 임진왜란 때 다 무너지고 다시 이제 그 감령이 안동으로 가게 돼요. 지금도 안동은 교통이 참 많이 편리해졌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치우쳐 있고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안동에 있던 감령이 대구로 오게 돼요. 그게 160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왔던 감령이 있으면 그게 도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 정도이기 때문에 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편리해야 되니까. 읍내에 있다고 치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성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감령을 지키기 위한 읍성이 이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50년이 지나고 다 있었는데, 1907년도 정도가 되면은 친일파라고 부를 수 있죠. 박중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경상 감령이 있던 읍성이 해출이 되게 돼요. 그 전에 이제 잠깐 그 해출이 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자면, 1904년도에 일제가 제국주의의 어떤 일환으로 경부선 철도를 놓아요. 대구역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1904년도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왔다가 자기들 다 짓고 나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게 되죠.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는 아마도 5일장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은 뭐 상설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면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5일장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생활용품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걸 이제 항상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게 됐죠.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그때 당시에 북성로는 진짜 형형색색으로 되게 유명하게 휘황찬란하게 내온 사진 입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남쪽으로 오르게 되면은 더 많은 토지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성에 갇히게 되는, 성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박종량이라는 사람한테 저 성 좀 무너뜨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박종량의 직위는 관찰사 설이었습니다. 관찰사가 아닌데 어느 밤 야밤에 성을 어느 한쪽 북쪽 벽을 허물게 돼요. 허물고 나서 나중에 돼갖고 이 성이 뭐 보수하는 것조차도, 성이라는 건 보수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올려서 허가가 떨어지는 후에 하는데 먼저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압송을 하게 되죠. 압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일본말을 잘하고 해서 이등방문의 어떤 총애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등방문의 총애를 받아서 시샘말로 하자면 이등방문이 벌써 물밑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압송이 되는데 벌써 물밑작업으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습니다. 1907년 정도가 되면 얼사늑약이 이루어진 이후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일종의 사명 같은 걸 하게 돼요. 그 사람이 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대구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업성이 허물어지는데 그 업성이 허물어지는 연도랑 지금 요 박물관을 지금은 박물관이기잖아요. 그때 사택을 지었을 때 그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 업성이 허물어졌던 그 돌을 지금 저 밑에 주춧돌로 썼습니다. 이게 주춧돌을 쓰고 그 위에는 이제 벽돌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벽돌을 우리가 못 구웠어요. 우리 중국인이 벽돌을 구워서 요 남산동이라고 있는데 그 남산동에서 벽돌을 구워서 갖고 와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그 업성이 허물어지고 나서 1907년도, 뭐 1910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개화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업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동쪽에 있는 성이 무너진 자리가 동성로가 되는 거고요. 서쪽에 성이 무너지면 서성로, 그리고 이제 남성로, 북성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유명한 동서남북,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당겨졌을 뿐이지 언젠가는 무너지긴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다른 신식 문물을 좀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대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이제 규격화된 그런 게 아니고 골목이 막 유명했었는데 대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박종량이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십자 도로가 딱 새겨진 금장 시계를 선물을 받게 돼요. 그 정도로 일본 사람한테는 난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을 받는다든지 어떤 뭐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이 그 사람은 이제 우리한테는 작대기를 많이 짚다 해서 대구 사람들한테는 박삭대기라는 말로 유명해요. 박삭대기라는 그 사람이 이제 침산동 오봉산에서 늘 거기서 있다가 하여튼 그래도 별 그거 없이 그냥 제 명예에 그냥 살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랑 업성이 무너지는 그 해철된 그 역사랑 개신교가 들어오는 그거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변환기? 전환기, 격변기. 격변기 그런 정도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대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선교박물관이기 때문에 선교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선교박물관에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양반은 대접을 받았지만 보통 사람은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가 와서 우리 보통의 일반 백성들을 위에 두고요. 자기들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거의 꿀안다시피 아니면은 논밭길 같은 데서 위에 올려놓고 자기는 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자기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없으니까 솔깃할 수 밖에 없다기보다 하여튼 그렇게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교인을 모았어요. 여기는 그때 당시도 외국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교회를 딱 지어놓고 막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천막 하나를 치면은 그 자리가 그냥 성막이 되고 성소가 돼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전파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 2층에는 성막이나 그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고 1층에는 진짜 이만큼 두꺼운 성경책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어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바깥에 금장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힘이 들어서 받침을 딱 받쳐놨어요. 받침 받치는 것도 우리도 뭐 모든 거에 의미를 두지만 그 받침 받치는 그 밑에도 성모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이래 안고 있는 그런 것 조각 하나 했던 그 받침 하나도 굉장히 괜찮은 게 있고요. 또 한 군데 가보면 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고대 예루살렘의 도시를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이렇게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걸 전부 다 형상화시켜서 모식화시켜 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가면 골고다 언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만 있다고 보시면 모두 한번 보시면 기름샘이라든지 감남산 나가야 되는 예수님이 12제자와 12제자를 만찬, 네, 최후의 만찬을. 그거 위치라든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못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성경박물관이었습니다. 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왜 이걸 이제 여기 발상지로 보느냐면은 우리 지금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유명한 헬렌 켈러가. 네, 헬렌 켈러가 여기 왔습니다. 1936년도에 신명학교에 왔었습니다. 와갖고 안 보이지만 여기는 준비된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대 동산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안 보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준비된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헬렌 켈러 여사가 왔던 신명여고는 불원 여사가 세운 학교예요. 불원 여사가 세운 학교고 불원 목사님은 또 개성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개성학교하고 신명여고가 대구에서는 기독교 학교로 이제 처음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 동산이라는 말을 여기에 새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쪽으로 가시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지붕 양식이. 예, 지붕 양식이 다르죠. 어차피 여기도 밑에는 읍성이 회출된 돌로 쓰여졌고요. 지붕하고 여기는 벽돌하고는 다 똑같은데 지붕의 양식이 다르죠. 그때 당시 선교사분들은 주로 북미 쪽에서 많이 오셨는데 북미 쪽은 좀 춥겠죠. 대구보다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양식을 그대로 따른 것 같은데 여기를 잘 몰랐던 겁니다. 대구는 눈도 안 오고요. 춥지도 않고요. 정말 여름이 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이 여름을 더운 여름 대구를 날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담쟁이를 심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담쟁이가 100년 전의 담쟁이는 물론 아니겠지만 담쟁이를 심고 나니까 바깥의 기온이 한 2도 정도나 3도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잘 지내고 계셨다는데 그래서 여기가 유명해졌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풀을청. 담쟁이라. 그래서 청 나온 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사과나무도 100년 된 것 담쟁이라. 그래서 사과나무도 청나 언덕입니다. 청나 언덕.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만 담쟁이 하나가 100년이 지난 뒤에는 유명한 파리에 목마르던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해진. 사실 가서 보면은 거기도 괜찮지만 여기는 찍으면 그냥 그대로 화보가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어류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년 전에 우리가 만약에 배가 아팠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배가 아팠으면 엄마 손이 약속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약을 지어 먹는다 그러더라도 돈 있는 사람은 부자인 사람이 지어 먹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한 100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를 오면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시게 돼요. 의료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백내장이 있다고 치면은 눈이 잘 안 보여서 뿌옇은 사람이 수술 하나 약 하나만 싹 긁어내면 되잖아요. 그 사람은 죽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문이 좀 터지잖아요. 소문이 오래 터지지 않아요. 문사도 문뜨다 그런 이야기. 관절염 때문에 관절염 터진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면뱅이도 막 고쳐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하면 많은 돈을 많은 돈을 안 받았는데 감자를 주면 감자를 받지 우리는 그 사람 교육을 하늘을 얘한테 눈도 뜨게 해주고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준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비싼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즐거도 믿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게 생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교육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딱 와서 닿았던 거는 이 의료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청진기를 대잖아요. 청진기를 대고 그러고 나서 뭐 어떤 처방을 해주고 나면은 낫잖아요. 약을 먹거나 수술하거나 해서 나으면 그러니까 이제 청진기만 되면은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은 이제
이제 일반 백성들은 걸리면서 청진기만 대달라고, 청진기 한 번만 맞게 이게 한번 대달라고 그렇게까지 막 소원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청진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상하 청진기라고요. 이 안에 이제 상하 청진기라고 귀에 닿는 부분이랑 다른 사람의 가슴에 닿는 부분이 상하로 되어 있어요. 보통의 이제 철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하로 되어 있어갖고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인데다가 겨울에 닿아도 그렇게 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요. 요 안에 가면은 금바늘이 또 있습니다. 금바늘이 굵기는 이쑤시개 정도가 되고요.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그거는 눈물샘, 눈물관이 막혔을 때 뚫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끝이 살짝 굽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자로 되어 있으면 여기 눈물샘이 여기잖아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요걸 이렇게 뚫으려고 그러면 일자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다 안 들어가죠. 여기 살짝 굽어져 있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알코올도 귀했어요. 그래요. 알코올도 귀했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는 거는 적어도 순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바늘, 순금바늘. 알코올로 그냥 대충 해도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자극이 없는 그 순금을 이루는 바늘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안에 가면은 지금 저 바깥에 굴뚝이 보이잖아요. 굴뚝 밑에 보면은 지금도 로망이죠. 전원주택 지으면은 배치카가 로망이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때 당시에 배치카가 있어요. 배치카 로망이, 지금 로망일 수 있는. 그러면은 그때 한 100년 전에 겨울로 가서, 애들 모아놓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해요? 배치카가 있고, 있으면 산타클로스 얘기할 때 그러면은 걔들한테는 우리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산타클로스 얘기에다가 진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은 산타클로스가 선물 준다 그러면은 착하게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선교에 다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가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서 피아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피아노는 귀신통이었어요. 나무로 돼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니까 귀신통 소리통이라는 걸 있었거든요. 그걸 들여올 때 도대체 저게 뭔가, 왜냐하면 여기서 하시던 에디슨 파크라는 부인이 피아노를 들여오면서 그 피아노가 들어오려면은 이런 배가 필요하다고 뗏목으로 다 자기가 그걸 다 했어요. 설계를 다 해갖고 여기에 실어 오라고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실어 오게 되는데 끝까지 거기 계신 분들은 피아노가 뭐 때문에 서였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여기 와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하다가 그분도 또 다른 데 가시고 하니까 부르원 여사님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갖고 이제 신명학교에서 치기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애들이 다 갔을 때 나정도를 탁 치면, 진짜 귀신통이잖아요. 네모난 통에서 소리가 나니까, 하면서 도망갈까요? 근데 높은 거를 탁 치게 되면은, 같은 통인데 소리가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와! 하고 모여질 때, 멋지게 이제 피아노 연습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꿈 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보면은, 빨리 졌죠. 소리가. 피아노나 성악가나 그런 걸 빨리 졌다. 실제로 그때 초기에 우리나라의 음악가들, 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같고, 그야말로 음반을 한번 보시고, 상하 청진기 보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도 우리 얼마 전에까지는 하던 것들 가능하던 것들 많은데 이제 지금 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맨날 몰라요. 어제 예배 드리고 어제 아는 예배 드리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 제대로 파악하신 거죠. 그게 시옷 같았으면 제가 묻지 않았겠죠.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다르게 보이지만 같이 지었습니다. 같이 지었고요.
붉은 벽돌이 흰색이라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동산이 약간 높아요. 거기다가 붉은 벽돌이 막 감량이 올라가는 거는 진짜 꿈 같은 거잖아요. 근데 벌써 우리하고는 좀 다른 양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색감을 벌써 알고 다르게 딱 대비가 되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대비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골목에 보십시오. 아,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거든요. 여기네. 아, 딱 여기입니다. 네, 딱 여기네. 딱 여기죠. 네. 자, 이거 지금 얼굴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거 누굽니까? 아, 이 사람을 모른단 말이죠. 아니요, 잘안 주원입니다. 주원. 아. 보고요. 얘는 누굽니까? 슌지라고. 요 분, 딱 요거죠. 요 뒷부분 요거까지 나오는 요거죠. 오, 여기서 네, 찍었구나. 여기서 찍었습니다. 아, 자, 요거는 요 큰 나무, 요 해야, 아까시 나무 요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가 원래는 여기 그게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불편하니까 울타리가 없어졌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와. 여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아닌가요? 바로 여기입니다. 오. 바로 여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여요? 정말 넓어 보이죠? 와. 이거는 카메라 기술입니다. 와. 여기는 찍으면 그냥 그대로 화보가 돼요. 그래서 와. 오늘 너무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더워요. 일요일 날 신랑 신부들 여기 웨딩 촬영 진짜 많이 옵니다. 웨딩 촬영 많이 오는 곳인데 진짜 찍으면 바로 화보가 되는 곳인데 이따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연락처를 예, 가르쳐 예, 주시면 연락처.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여기서 각시탈을 많이 촬영을 했고요. 각시탈 네, 여기서요? 각시탈 촬영. 아, 그게 지금 여기서 신기하고 각시탈. 지금 좋은 나오는 거 거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각시탈 촬영이고요. 애들도 모르는 네, 건데. 파랑새의 집 오. 많이 보시죠? 파랑새 집은 지금 골목 투어 여기 지금 이 코스를 많이 찍었거든요. 여기도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도 찍으면 보여주세요. 화보가 됩니다. 네, 찍으면 여기 화보가 됩니다. 그쪽도요. 여기가요. 청소년 아이들 많이 데리고 와야 돼요. 여기가 여기에 가면은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에 들어가 보시면 나무였던 거 네. 기억하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무게, 위험하기 무게. 때문에 이제 2층 무조건 이제 출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원래 다 가봤거든요. 다시 페인트 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수는 좀 합니다. 보수는 좀 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백돌도 좀 이렇게 2층 못 가게 있습니다. 청소도 좀 하고 이거 좀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합니다. 그 사이가 좀 있긴 있는데. 아시는데요? 예. 이제 다가가시죠. 예, 예. 미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여기는 지금 산소 치료기래요. 이게 산소 지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계 한 30년도나 한 40년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연탄이 들어오죠. 연탄이 들어가서 연탄까지 중독이 돼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산소를 무조건 마셔야 돼요. 기절하세요. 왜 집어넣고 사람 집어넣고요. 사람을 집어넣고 오. 사람을 집어넣고 바로 안에서 산소를 오. 강내로 마셔요. 오, 세상에. 근데 이게요 되게 그런 것 같지만 불과 한 3,000년 전에도 사용했던 42년까지 2012년까지 그래요? 그거는 옛날에는 연탄가스예요. 네, 연탄가스 중독이라기보다도 그때는 이제 우리는 그 연탄가스는 안 쓰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도 만약에 가끔씩 아주 가끔씩 난 살기 싫어라고 생각하시고 연탄 끊어 그렇게 이제 어쩌다가 그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2000년도 넘어가면 거의 사용을 하지 이게 않다가 병원에서 병원에서 거의 사용하는 사용하는 병원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 안 하니까 여기 기ዘ는 그렇구나. 설마 아예 농습력 산소를 안에는 이제 산소를 그냥 압착해 놓으니까 압으로 해서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자기가 숨을 쉴 수밖에 봅니다. 없게 만들면 산소를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조금 무식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도 했던 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 국장이 여기서 그럼 이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예.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했고요. 네. 1972년부터 40년간 사용을 했다. 네. 그러니까 80년대까지 12년까지 맞죠? 약 40년간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미국 아니죠. 미국의 사람이 설계를 하고 우리나라 여기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설계를 그래서 하고 설계서 설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쓰던 것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설계하기가 훨씬 쉽죠. 맞네. 가져온 설계를 바탕으로 한 파이서 메디칼을 같은